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던 바로 Q&A 영상.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는 못하고 몇 개만 추려서 답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 영상을 보고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독서를 자주 하는지, 원래부터 말을 잘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먼저 원래 저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과 친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잘 읽지 않았고요. 그런데 독서를 많이 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거, 말을 잘하는 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상도 종종 받고 글 쓰는 거에 대해 약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재능은 아니고 그냥 미미한 재능? 저희 엄마가 글쓰기를 잘하시거든요. 그걸 좀 닮은 것 같아요. 발표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말을 풀어내서 설명하는 능력 등등은 독서를 해서 생긴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독서를 노력하고 있어요. 주로 읽는 책은 자기계발, 브랜딩 이런 걸 많이 읽어요. 좀 더 제 능력치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웠는가?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다음 질문은 메이크업 전공인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메이크업을 공부했어요. 어릴 적부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혼자 옷 디자인도 해보고 스타일링도 해보고 이런 취미가 항상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진로를 정하게 됐는데 전 학교 공부도 관심이 없었고 잘하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대학을 좋은 데도 못 갈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걸 하자 생각을 해서 직업 탐색을 해봤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너무 끌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때부터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대회도 많이 나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늘 열정이 있었고 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뷰티학과로 진학하게 돼요. 거기선 메이크업, 헤어, 피부관리, 네일 모든 걸 다 배우는 학과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메이크업을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카데미도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생활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낮에는 아카데미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샵에 취업을 하게 돼요. 1년 안 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그때 메이크업 레슨을 한창 많이 하던 때여서 고객 옆에서 메이크업 레슨도 매일 듣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화장품 모델도 많이 해서 항상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 촬영도 당하고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이유는 먼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병이 있어서 제가 빛나고 나서야 되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서브해주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직업 자체가 제 성향과 그렇게 맞지 않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혼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경력을 쌓기보다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메이크업 레슨을 해서 초보자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습득하게 됐고 외국인 메이크업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외국인 모델들이 아주 많은 일도 가서 했고요. 페이를 받지 못했는데도 그냥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좋은 기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을 가서 메이크업 쇼도 서보고 배우분의 메이크업도 해보고 브랜드 룩북 촬영 메이크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조금씩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는 일단 저의 그 주인공병을 분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PR을 해야 되고 내가 영향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당연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아졌고 좀 더 비중 있게 일을 하고 싶어서 메이크업 현장 일은 받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저는 매년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과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다음 질문은 메이크업 샵 또는 메이크업 레슨을 할 생각이 없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만족스러워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원하시니까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레슨 영상들 찍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커뮤니티에서 한 분 뽑아서 레슨 해드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 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종종 한 번씩 뽑아서 레슨을 해드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 대한 것은 저의 지금 상황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메이크업 샵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메이크업 샵보다는 브랜드화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고 더 넓게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샵은 일단은 X. 자, 그리고 나이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95년생입니다. 만으로 28. 원래는 내년에 30이 되는 나이지만 이제 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28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 러브스토리인데요.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남편과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남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요. 부모님도 서로 알고 계시고 오래된 사이죠. 그런데 저희 둘은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친해진 건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회 청년부를 같이 다녔는데 친분이 생기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외모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엄청 잘생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뷰티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꾸미면 잘생겨지겠다.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채가서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외모가 다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3살이 어려요. 처음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니까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말고 저와 단둘이 대화를 했을 때 되게 비전이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든 이루겠다라는 견적이 좀 보였어요. 그런 걸 느끼게 해준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지런한 거?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쪼개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시간을 좀 아까워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립심?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온전히 노력해서 얻으려고자 하는 그런 자립심이 저는 멋있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해야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라는 선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 목표가 저랑 똑같았어요. 저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랑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놀랐었죠.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웃긴 포인트, 서로 웃는 포인트도 너무 잘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는데 우리 둘만 웃고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안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나자고 해서 사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 저와 반대예요. 저는 영상에서 차분해 보이고 조곤조곤 말하고 이런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잖아요. 일상에서 항상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잖아요. 제 본 모습과 성격은 불같고 화가 많아요. 감정이 좀 오락가락하고 화끈한 성격이기도 해요. 좀 생각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경향이 심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먼저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아요. 화가 없어요. 제가 뭘 해도 다 받아주고 너무 순한 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미안할 정도로 반대되는 성격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저의 불같은 성격을 이 친구가 좀 덮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추진력이 약할 때가 있는데 저의 화끈한 성격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추진력이 많이 생겼어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바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동역자가 있는데 이건 필히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났고 올해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믿어도 될까? 이런 의구심, 불안함,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이 사람과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너무 기대된다? 좀 힘들겠지만 근데 또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되겠지 라는 긍정의 생각만 들더라고요. 뭔가 연애 스토리 얘기하다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얘기가 거창하게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연애였고 만족스럽고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저의 일상인데요. 취미는 뭔지, 브이로그를 할 생각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브이로그를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좋았다고 또 올릴 생각은 있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올려야죠. 내년에, 이제 내년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렸는데 안 보시면... 저의 취미는 쇼핑하기?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거? 그것도 취미고 왜냐면 제가 옷을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아이템들 사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요리!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해요. 원래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요리를 좀 하는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하면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레시피 없으면 못해요. 무조건 레시피에 있어야 돼요. 레시피 정독해서 그대로 하거든요. 정량 다 지켜서 하면 누가 해도 맛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주변에서 유난 떤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깔끔해요. 그래서 평소에 빨래나 청소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양보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집순이어서 주로 집에만 있는데 집 가까운 인근은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걸 너무 귀찮아해서. 근데 종종 멀리 나가요. 다 치장하고 멀리 나가는 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홈트로 해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홈케어, 피부관리, 건강관리, 제가 하고 있는 관리를 궁금해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건강 너무 챙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건강 좀 챙겨라 이렇게 항상 걱정하는 시선으로 보시니까 건강 안 챙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또 저의 또래들,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건강 챙긴다고 많이 그래요. 제가 건강을 챙기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지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먼저 운동이죠. 사실 운동을 20대 초반 때부터 열심히 해왔어요. 몇 개월 쉬더라도 항상 운동은 매년 해왔었는데 한 작년까지 1년 정도 운동을 잘 안 했었어요. 갑자기 귀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즘에는 운동 항상 하고 있어요. 주 5일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아침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저녁에 절대 안 해서 꼭 아침에 하고요. 그리고 먹는 거는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아점, 점심 이렇게 먹고 저녁을 일찍 먹어요. 풍성하게 먹어요, 점심을. 제가 직접 요리해서 풍성하게 자주 먹는데 시켜 먹거나 바깥 음식은 설탕이나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간이 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설탕 쓰지 않고 대체 감미료 쓰고 항상 채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채소가 많이 있는 요리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녁은 좀 일찍 먹어요.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먹으면 잘 때 너무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다음날 얼굴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른 저녁을 먹고 가볍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위가 부담스럽고 무거워져서 가볍게 먹어요. 무엇을 먹느냐? 사실 다 먹어요.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당 많은 거, 정제탄수화물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일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안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은 날은 무조건 다음 날에 건강한 것만 먹어요. 무조건 채소 많은 거, 포케나 샐러드, 전골인데 채소 많은 거 그런 식으로 무조건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제대로 자야 그날 컨디션이 좋고 피부도 좋고 건강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잠을 잘 안 잤어요. 계속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일도 하고 꽉 차게 살고 싶어서 잠을 잘 안 자는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확실히 피부도 엄청 안 좋아지고 목은 엄청 넓어지고 안구건조증 너무 심해지고 그냥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그 인공눈물을 10개 넘게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7시 딱 맞춰서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몇 분 지나가도 되니까 7시 10분, 15분 넘어도 되니까 무조건 11시 전에는 자고 7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확실히 피부가 좋아요. 컨디션도 항상 좋더라고요. 사실 직장 다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규칙적으로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컨디션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더라고요. 저는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지킵니다. 제가 아무리 피부에 좋은 거 다 해봐도 잠 못 자면 안 좋더라고요, 피부는.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피부 관리는 따로 빼고 아무튼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다이어트 비법?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예전 영상에 비하면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얼굴에 살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무슨 풍선 바람 빠진 것 마냥.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하게 먹는다고 당,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잘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빠졌네. 정말 몰랐거든요? 바보네.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그거네요, 여러분. 건강하게 먹으니까 그냥 빠져버렸네요. 번복하겠습니다. 이유는 알고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살이 빠져버렸어요. 운동하고 몸에 안 좋은 거 줄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다. 네. 그리고 스타일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입은 옷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항상 아이돌 분들 많이 참고해요. 아이돌이 되게 트렌드함에 민감하잖아요. 메이크업이나 패션도 확 바뀌거든요. 매년 달라져서 인스타그램으로 항상 보고 뮤비도 많이 봐요. 그런 거 많이 참고해서 아, 이런 게 트렌드구나 파악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자주 봐요. 화보, 인스타그램 이런 거. 제니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모방하다 보면 창의적으로 되잖아요. 내게 만들어지거든요. 똑같은 걸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슷한 걸로 찾되 나한테 더 잘 어울릴 만한 걸로 따로 골라서 사요. 좀 더 나에게 맞춰서 사는 거죠. 오늘 모자도 아이돌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따라 사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매일 착용하기 힘들잖아요. 비싼 건 절대 안 사고요. 그냥 지그재그에 퍼 모자 이렇게 쳐봐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예쁜 거 엄청 서치해서 삽니다. 약간 유행이 지나거나 내가 이제 안 쓰겠다 그러면은 기부하고 그래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 애용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나 옷 이런 거는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멘탈 관리법? 삶의 가치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인공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제 자신을 특별하다 생각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특별한 게 맞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기성품처럼 다 찍어낸 듯이 만든 게 아니라 나의 타고난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지문 이 신체부터 정신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원래 이런 비전이 없었는데 그냥 살았거든요. 생각 없이. 근데 책도 읽고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비전과 가치관이 생기니까 삶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좀 더 행복하달까?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내일은 어떤 삶일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나와 맞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살아가는 것도 싫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돌이 되고 싶었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방향성을 정하고 꿈도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일매일이 즐겁게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에서 습관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내가 지금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핸드폰 쇼츠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원하는 사소한 습관들을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나중에 우울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핸드폰 많이 보고 그러는데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먹으면 내일 후회하지 않을까? 내 몸이 상하지 않을까? 이러면 한번 참아봐요. 그럼 그땐 정말 힘든데 그게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뿌듯하고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멋있다. 그러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성취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고 내가 계속 삐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계속 하지 말라고 나한테 외쳐보는 거죠. 그런 습관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갖고 있다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MBTI인데 제가 다른 겟레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ENFP입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있잖아요. ENFP가 다 퍼센트가 엄청 낮아요. ENFP 특성 이런 거 보면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낯선 거 싫어하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이번에는 그냥 쭈루룩 읽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해드릴게요. 영상 편집은 직접 합니다. 영어 자막만 맡기고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다 참고해서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다 녹여나갈게요. 이렇게 Q&A 영상에서 답변해드리기에는 개인적인 질문이 조금 많고요. 다른 영상들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녹여드릴게요. NG컷 모음집 이런 거 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본 분도 계셨는데 NG컷은 재밌진 않고요. 되게 보면 속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말을 틀려서 똑같은 말을 엄청 반복해요. 그래서 편집할 때 이거 보면은 속 터져요 정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 미쳐버려요. 자, 오늘 Q&A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한테서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 항상 댓글 봐요, 여러분. 좋아요, 하트는 약간 며칠 미뤄뒀다가 한 번에 해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